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수 나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트로트 보컬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곡하여 성공시킨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노래방 반주기에 가장 많이 수록된 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나훈아는 1966년에 천리길을 발표하며 데뷔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데뷔 연도를 앞당기기 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의 실물 음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장 오래된 실물 레코딩은 1968년 8월 16일에 발표된 내 사랑입니다. 천리길은 1969년 5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나훈아는 2020년 KBS에서 진행한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데뷔가 54년이 되었다고 언급하여 1966년에 데뷔를 확정시켰습니다. 2024년 2월 27일에는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하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데뷔 연도와 출생 연도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은퇴 연도는 2024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상 및 평가로서 나훈아는 트로트의 전설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엠넷 레전드 아티스트에서 소개된 그는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 자타공인되었으며 남진과 함께한 시대를 양분한 슈퍼스타로서의 역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요계에서 가장 우수한 가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히트곡만 120곡을 넘어선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다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앨범 발표 수만 해도 200장 이상, 그리고 자작곡을 포함한 800곡 이상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총 2600곡 이상의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활약은 트로트의 황제, 가왕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나훈아의 나이에 둘러싼 논란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보통은 1947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 나이에 데뷔한 경험으로 인해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고려하여 나이를 조금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947년생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LP 녹음에서는 나이를 1950년대 중반으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대동중학교 시절에는 야구를 즐겼으며 동기로는 유태중이 있습니다. 유태중은 대동중학교 18회를 졸업한 후 야구 대표팀 감독과 포졸공고 서울고 야구팀의 감독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은 나훈아가 중학교 때 야구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나훈아와 함께 경남중학교와 대동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억을 통해 나훈아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라벌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호랑이 그림 화가로 유명한 서양 화가 이목일 화백은 나훈아를 이미 그 시절부터 노래를 끝내준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1학년 때 함께 봄소풍을 다녀온 경험을 회상하며 그때 나훈아가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면서 동급생들이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을 소개했습니다. 나훈아가 데뷔한 후에는 친구들이 너도 나도 엽서를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80년대 중반에 서라벌 고등학교를 다니던 후배들은 선생님들이 나훈아에 관해 조용하게 언급하고 그 후에 스타로서 학교를 찾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훈아는 51년생으로 초등학교 1963년에 졸업했으며 중학교는 1년 후배인 1964년에 입학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동창들은 전부 나훈아와 동년배인 51년생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나훈아가 51년생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특징은 그의 묵직하고 중후한 저음과 독특한 고음, 그리고 전매 특허인 꺾기라고 불리는 창법에 있습니다. 이는 가요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가짜 나훈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가수가 자신만이 색을 입혀 부르는 것이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노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창력이 요구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어설픈 모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훈아의 창법은 독특하고 특이한데 이는 그만큼 독보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히트곡은 나훈아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하지만 다른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된 히트곡도 존재합니다. 또한 나훈아가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의 작곡 중에는 다른 가수들이 부른 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곡은 블루스와 민요를 트로트에 접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훈아는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장악력과 연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무대 퍼포먼스로 관중을 사로잡는데 특히 자신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노래를 부를 때는 양팔을 위로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무대 스타일은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나훈아와 남진은 1970년대부터 라이벌로서 경쟁하며 두 사람이 팬덤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언론과 대중들이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에 충분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수려한 외모와 호방한 목소리로 대중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나훈아는 외모는 상대적으로 투박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갖췄습니다. 노래의 성격 또한 남진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로 다뤘으며 나훈아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가사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 배경 역시 대조적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부산 출신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남진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차이는 두 가수의 이미지와 노래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 대립은 팬덤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진 팬들과 나훈아 팬들은 공연장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대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나훈아와 남진의 예술적 경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는 가수로서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남진은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지향했으며 이에 반해 나훈아는 신비스러운 이미지와 고품격한 무대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수의 음악적 스타일과 무대 퍼포먼스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두 가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라이벌 대립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의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개인사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강한 열정과 역경을 딛고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부친이 무역선 선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비교적 풍족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가정에는 축은기와 같은 현대적인 가전제품이 있을 만큼 어린 시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그는 형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하고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환경은 그의 음악적 꿈을 향한 도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나훈아가 음악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던 중학교 시절에도 우등생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고향 부산에서 가수의 길을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그가 의사나 판검사와 같은 고위 직업을 택할 것을 바랬습니다. 또한 나훈아는 1972년에 스토커에게 테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왼쪽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72개의 바늘로 꿰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과 음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얼마나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진과의 관련해서는 남진이 괴한에게 사주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에 대해 남진은 논란이 될 가치도 없다고 하며 결국 남진과의 연관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나훈아의 일생은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내며 음악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한국 음악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길고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훈아와 김지미는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훈아는 김지미를 자신이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으로 평가했고 김지미 역시 나훈아를 진정한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미는 가끔씩 나훈아와의 결혼이 후회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김지미와의 이혼 후 나훈아는 가수 정수경과 함께 생활하며 아들을 얻었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수경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로 이사를 가면서 나훈아의 가정 생활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나훈아는 사업 관련 사건에 휘말려 재판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공개적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콧소문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1시간짜리 기자회견을 열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나훈아의 삶의 이야기는 그가 예술가로서의 긴 여정을 걷는 동안 겪은 다양한 어려움과 역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역경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음악적인 길을 걷고 한국 음악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1966년에 천리길로 데뷔하여 대한민국 가요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는 한국 가요계에서 슈퍼스타로 떠올랐으며 가수로서는 최고 중 하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히트곡은 무려 120곡을 넘어서며 이는 한국 음악사에서 놀라운 기록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톱스타로서 트롯의 황제, 가왕 등의 별명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대해 놀이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테스 형 갈 때도 멋있으셔. 이번 콘서트 경쟁률 엄청나겠다. 이제 임영웅이 70년 동안 군림할 차례인가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음악계에서 남긴 큰 업적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이 항상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